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키움 영웅전 1월 트레이딩 분석센터 시작합니다. 저는 박명석이고요. 제 옆에는 부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요즘 뭐 1월을 떠나서 네. 요즘 장이 왜 이래요? 역대급 시장인 것 같아요. 항상 매번 과거에 없는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는 느낌? 아니 그래도 아무리 역대급이라도 아무리 신기록이라도 저는 일주일 동안 사이드카 3번 맞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봤었어요. 그리고 되게 옛날에 그 시장 전체가 대대 상승기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잖아요. 네네. 되게 오랜만에 오기도 했고 마침 또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섹터가 워낙 좋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다 맞물리면서 뜨겁지 않았나. 근데 그게 있는 네. 것 같아요. 좋은 거를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유동성도 굉장히 좋고 지금 네. 뭐 예탁 자금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증시에 들어오는 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뭐 산업 뭐 종목 좋지만 마침 유동성까지 풍부해지니까 네. 이제 그게 더 공격적으로 더 매수세로 더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피로하기도 해요. 이거 네. 따라잡자니 뭐 계속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느낌도 있고 반도체도 막 하루에 막 5%씩 네. 급등했다가 하루에 5%씩 급락하니까 변동성도 엄청 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맞나 보다 싶다가도 에이 아닌가 보다.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뭐 따지고 보면은 이게 강세장에서 항상 불가피하게 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매번 예전에 그 2020년, 21년 그때 유동성장 때도 네네. 증시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때도 뭐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네. 또 그런 변동성 큰 특징이 계속 반복됐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형태,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올라갈 때 그 형태는 되게 비슷할 것 같다. 근데 다들 이런 그 급락과 급등이 반복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꼭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네. 두 가지가 공존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항상 과열은 그렇죠. 고점을 알 수 없으니까 네. 그 마지막 그 일주일, 2주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또 과열이긴 한데 이게 지나고 봐야 이제 그때가 고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단계는 사실 알기가 어렵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막 마지막 1, 2주에 막 치닫는 그 네.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뉘앙스상 포모님 기준에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막 흔히 막 버블이다, 과열이다, 막 네. 이런 얘기.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노이즈가 많은 건 사실인데 항상 그 좀 뭔가 예상할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많아지거나. 이게 말이 돼 싶은 정도의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더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 이거를 안 사는 사람은 바보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래도 안 사? 네. 약간 그 정도 분위기는 돼야 어. 과열이지 않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보시는 근데 이것도 거군요. 알 수가 없는 게 결국 맞아요. 이게 시장 유동성 있으면 계속 가는 거라서 네. 네. 이게 뭐 전망이 좋고 나쁘고 뭐 물론 전망은 좋죠. 전망은 좋은데 결국 증시의 어떤 이런 자금이 많이 풀리냐 덜 풀리냐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없어? 라고 느껴졌던 게 네. 사실 1월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몇 개 종목에 국한됐었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1월 트레이딩 분석센터를 진행을 할 건데 네. 그냥 그거 사놓고 가만히 있었던 분들이 1등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땠어요? 최근에 좀 그나마 유의미한 트레이딩 장세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1월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움직이면 네, 의외네요. 베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저런 장세 말고 네. 그런 큰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면 보통 그런 종목이 등장을 해야 흔히 이제 크게 베팅하시는 분들 그 기준의 크게라는 의미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가용하는 현금 네. 범위를 넘어선 네, 뭐 네. 신용이나 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공격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그런 종목 가는 종목에 더 가다 보니까 그런 네. 종목에 더 쏠리게 되고 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조금 오늘 보는 분들이 네.
다 트레이딩 계열이세요. 다 매매를 좀 의외네. 공격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고 오. 어느 정도 좀 결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네. 대체적으로 결이 비슷한 분들이 성과가 좀 잘 나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궁금하네요. 바로 1억대 회의 1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6% 수익률을 기록하신 DGRL님이십니다. 1억대 회치고는 제 생각보다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종목들 보면 네. 뭐 대형주나 약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걸 좀 알 수가 그렇죠. 있고요. 네. 예. 물론 뭐 개별 중소형주들도 있긴 하지만 네. 거래 금액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거래를 많이 한 쉽게 걸 말하면 네. 다 아는 종목들.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 들어보니 거래대금 상위에 많이 등장을 했었던 예. 유동성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수익의 기회를 좀 많이 했던 종목들 구간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전형적인 그 단기 트레이딩 어떤 추세가 있으면 그 추세 안에서 딱 자신이 원하는 구간 딱 잘 취하고 빠지는 거 잘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잘하면 참 기분 좋은데. 네. 그래서 아마 뭐 로보티즘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네. 뭐 로봇 테마주로 많이들 관심 가졌던 종목이었고, 네. 뭐 최근에 뭐 로봇 손 되게 중요한 부품이다. 해서 관련주로 추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그렇죠. 이제 일봉상 이제 이런 구간 아마 뭐 이런 구간들도 보통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거래량 늘면서 이제 다시 추세가 만들어진 초입 구간. 예. 그래서 분봉상 보면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런 큰 추세가 있고 이 큰 추세 안에서 뭔가 흐름이 나오는 구간의 초입에 들어가서 수익을 엄청 길게 쭉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그러네요. 네, 그 짧은 구간을 확실하게 챙기고 나오는 스타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데 사서 쭉 이렇게 끌고 가는 유형들이 있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수익을 낼 때 여기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나오면 확정을 내고 그러네. 쉬었다가 또 다음 흐름이 나오는 초입에 매수를 해서 또 더 오버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는 경우 보통 이런 흐름들이 평상시에는 잘 안 나오는데 네. 증시가 좋고 유동성이 좋을 때는 큰 베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매수가 올라갈 때 한 번 상승해도 짧게 끝나지 않고 예. 후속 매수세가 잘 들어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녹여 내신 것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매매를 하는. 근데 그걸 또 큰 돈을 밀어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이거 먹어도 짭짤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비중 베팅으로 그러니까 딱 확실한 구간만 딱 취하고 네. 그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또 그게 또 가능했던 시장이기도 했고요. 그러네요. 하나머티리얼즈도 비슷했나요? 네, 반도체 섹터가 또 워낙 강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 또 이 종목 하나머티리얼즈 약간 중소형주, 중형주급에서 이제 또 지금 매매를 하셨고, 예. 뭐 차트상 보면 뭐 신고가를 이제 막 넘어가는 구간이죠. 예. 뭐 증시도 강했고 신고가 구간에서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뭐 11월 5일 날 네. 이제 애프터장이죠. 네. 저녁 시간대에 그때부터 하셨구나. 네, 저녁 시간에 이제 분할 매수를 많이 하세요. 그거 다음에 비중 축소도 애프터장 아니에요? 네. 넥스트장?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 날 이제 프리장, 이제 본장 열리기 전에 이제 약간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니까 여기 평단가가 이쯤이었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바쁘다. 네. 그리고 나서 내려오고 다시 반등 나오는 흐름을 보이니까 네. 여기서 다시 늘리십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 네. 그 이후 흐름을 보면 이제 여기 흐름 다음이거든요. 네. 이제 이후 다음에 다시 주가가 꽤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날, 예. 이날 이제 매도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가 뭐 별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네. 여기 아마 신고가를 넘어가기 직전에 매수를 해서 한번 흔들릴 때 비중 관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했고 예. 여기 신고가를 넘어가는 날에 차익 실현을 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넘어간다라고 이미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항상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들 보통 지금 같은 장세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였죠. 아니 근데 넥스트, 프리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뭔가 최근에 어떤 트레이딩 패턴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긴 했어요. 아무래도 보통 장 초반에 변동성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장인 9시 되기 전에 예.
이미 시세가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보면은 네. 미국장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보고 국장을 네.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이미 프리장에 이미 반영된 상태로 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요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간혹이 아니에요. 되게 자주 8시에서 9시 사이에 다 끝나버려요. 소화가 다 돼버려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9시부터 10시 사이에 나왔어야 될 맞아요. 시세가 네. 이미 8시에 이미 다 나와버린 경우에는 막상 정작 본장이 열렸을 때는 그게 선반영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많고 음. 그리고 오히려 뭐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그 급락 같은 게 굳이 빠지지 않아도 되는데 프리장에서 이미 과도하게 빠져서 예. 그걸 또 기회로 또 잘 그러네.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자꾸 시간은 늘어간다 그러는데 네. 이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피곤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담도 좀 되고. 보통 거래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죠. 이 넥스트레이드 장이 확대된 거에 시간 확대된 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이제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죠. 여기 뭐 항상 댓글을 봐도 사람들이 맞아요. 되게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코인 시장도 아니고 네, 맞죠? 그래서 뭐 조만간 뭐 24시간으로 확대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여의도 곳곳에 지금 프랭카드가 장난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피곤하죠. 아무래도. 예, 근데 뭐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적응해야지 뭐. 그렇게 예. 된다던데. 에코프로비엠은 어땠나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아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죠. 코스닥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제 최근에 또 새로운 모멘텀 로봇 배터리 이제 로봇이 뜨면서 로봇 배터리 쪽으로 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내러티브로 또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종목도 위치 보시면 아까 앞선 종목이랑 비슷합니다. 이전 고가를 넘기는 그런 구간들 이런 신고가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셨고요. 네. 매수한 거 보시면 이때는 오히려 상승 중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마 이 구간에 아마 뭐 시장 지수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오전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 조금 길게 보유를 해서 또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내려올 때 매수를 해서 조금 올라도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쭉 보유 안 하고 큰 추세 안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구간만 딱 이렇게 취하고 끝낸다. 야. 에코프로비엠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절도 한번 볼게요. 카카오페이. 네, 아마 비슷한 유형으로 거래를 할 때 이제 손절하는 케이스도 몇 가지 있는데 네.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바닥에다 다시 반등을 하는 이 구간 거래가 많은 구간에 거래를 하셨고요. 앞서서 봤던 매매 전략과 비슷하게 보면 이제 상승할 때 추세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원래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승이 더 나와주면 매도를 하겠지만 네. 이제 수익이 바로 주지 않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냥 오히려 손절하고 끝낸다. 그리고 뭐 이후에 결국에 상승을 했지만 이분이 원하는 거는 단기간에 딱 원하는 구간 나오고 취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냥 짧은 흐름이 바로 좋게 안 나오면 빨리빨리 끊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ABL 바이오는 어떻게 손절하시죠? 네. ABL 바이오도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네네. 네, 모멘텀이 좋은 종목 중 하나였는데 그 급락한 날. 네, 이날 이제 악재 이슈 우려감 뭐 이슈로 급락했던 요 날이거든요. 예. 요 날, 근데 이 위치도 추세가 원래 좋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쵸. 많이들 봤었을 구간인데 네. 분봉상 보면 이제 이 악재 이슈가 나오고 이제 프리장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건 조정이다 생각하셨는지 매수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2차 하락이 또 나와버려요. 그래서 1차 하락 이후에 매수를 했지만 반등이 없고 2차 하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네. 여기서 그냥 미련 없이 끊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DGRL님 1억 리그의 1위를 차지하신 분이었는데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결과물이. 그러니까 뭔가 되게 교과서적이고 네. 되게 기본에 충실하시는 그런 스타일. 네, 트레이딩에서 되게 딱 깔끔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시세 전체를 먹기보다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구간만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취하겠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딱 안 하고 만다. 제가 네. 요즘 상승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쓰잘데기 없이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망치더라고요. 네, 그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능력치가 여기인데 네. 내가 여기를 이만큼 원하면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네. 수익이 되는데. 아니면 내가 오히려 욕심을 좀 내리고 네. 그냥 뭐 남들이 뭐 30% 먹던 40% 네, 먹던 맞아요. 난 그냥 요거 5%만 먹으면 돼. 근데 그거를 네.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채워가면은 네. 그게 이만해지잖아요. 네, 지금 오늘 보는 분들이 약간 그런 유형 분들이 그렇구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내가 저기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 팔았으면 얼마인데 생각하기보다 맞아. 그냥
각자가 좋아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냥 그 구간만 확실하게 나는 딱 취하고 그 뒤에 뭐 오르든 마르든 내리든 나는 모르겠다. 아 근데 이게 네. 사실 말이 쉽지. 이런 장에서 이런 엄청난 장에서 네.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아침마다 계속 뭐가 올라요. 맞아. 맨날 뭐가 네. 좋다더라. 네, 뭐가 오늘 좋다더라. 최근에 보면 뭐 스페이스 X 올라오고 네. 막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야. 맞아. 그럼 저걸 해야 되나? 약간 사람들이 이 유혹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네. 게 어떻게 보면은 상승장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장마다 이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공통적인 걸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천대회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도 400%의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요. 종목 개수를 보니까 왠지 비슷한 느낌이 네, 들어요. 유사합니다. 어. 이분도 유사하고 시장에 어떤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들 네. 그리고 뭐 모멘텀이 강했던 뭐 흔히 이제 주도주 계열들을 많이 매매를 하셨고요. 예. 이분도 보시면 딱 선택과 집중으로 딱 원하는 구간만 딱 취하고 떠나는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3천당 제약입니다. 네, 삼천당 제약 뭐 이제 호재의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네. 이제 경구용 그 세미글루타이드 와. 관련 이슈가 이제 나오고 그때 딱 잡았네요. 밑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늘면서 주가가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이 구간에서 거래를 하셨는데 이 구간 잘 보시면 굉장히 초입이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소식을 빨리 보셨던 것 같아요. 예. 딱 뉴스 소식을 딱 보자마자 이건 됐다. 네, 이거는 좋은 아. 소식이다라고 아마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셨던 것 같고 근데 저걸 어떻게 저기서 팔았지? 네, 그래서 딱 매수를 하고 아마 보통 단기간에 뭐 VI라던가 예. 뭐 그런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니까 오. 이분도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 딱 그 순간적인 수급만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빠르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정도의 그 재료와 강세면 1월 같은 장에서는 이거 상한가 각인데? 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걸 또 이겨내네요. 참아내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트레이딩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보니까 딱 확실한 여기서 최대야 못해도 5% 이상은 올라간다. 네. 그러면 아니면 뭐 1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10% 올라갈 거니까 그 안에서 나는 뭐 6%만 챙겨야겠다. 뭐 5%만 챙겨야겠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네, 해요. 내가 이걸 뭐 다 먹겠다가 아니라 상한가 갈 것 같네. 그러면 상한가까지 가야지가 아니라 적당히 난 20% 정도까지만 가고 말아야겠다. 와. 나머지는 모르겠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웬만하면 뉴스가 뜨면 뭐 20%는 가더라.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분들이 많이 보였죠. 어렵다 이거. ABL 바이오는 어땠나요? 네, ABA바이오도 바이오 종목이고 네. 이 종목도 요 신고가를 넘어가는 구간 여기에서 또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기사가 나오고 변동성이 있던 요 구간인데 아니 거기서도 되게 작게 드셨네. 네, 이 구간도 자세히 보면 네. 이제 1월 27일 그러니까 프리장에서 주가가 내릴 때 네.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조금 매도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날에 호재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고 근데 이날을 못 샀는데 다음날 매매를 해보자. 근데 마침 다음날 아침에 주가가 내렸어요. 근데 딱히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바이오 섹터는 내렸는데 다른 섹터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른 섹터에 관심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공백이 생겨서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구간들을 노리셨던 것 같고 어쩌면 애초에 뭔가 네. 본인의 목표가가 명확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딱 그냥 그 정도 채우고 나서 예. 반등 나왔으니까 매도 뭐 이런 거 더 가긴 했지만 어쨌든 딱 낙주에 잡아서 반등에 매도. 신기하다. 네,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다. 하나마이크론이 또 겹치네요. 네. ABL 바이오, 하나마이크론 다들 보는 게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종목이. 최근에 뭐 시장 주도했던 섹터들이 정해져 네. 있었으니까요. 뭐 하나마이크로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일정도 있었고,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실적 기대감은 뭐 워낙 당연히 좋았고, 네. 그래서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이 신고가 구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 구간도 자세히 보시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세 구간에 분할로 매수를 해서 딱 짧게 이 구간만 딱 챙기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시 또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예. 크게 하락이 없네. 분할 매수를 하신 다음에 올라올 때 조금씩 매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쭉 끌고 가는 유형들이 이 지난 시장엔 좀 많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냥 딱 강한 추세가 있으면
딱 구간만 딱 잘라 먹고 말겠다. 이제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짧게 잘라먹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뭉치면서 이렇게 40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 거겠죠. 또 종목이 겹치네요. 로보티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손절 케이스로 맛있게 나왔는데 네. 이 종목 보면 이제 뭐 위치가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죠. 이런 신고가의 임계점 구간에서 거래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 예. 이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급등하고 내려올 때 약간 분할 매수를 하세요. 이 정도면 2차 시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조금 마음이 아프죠. 추세가 나왔는데 네. 밀리는 걸 그냥 밀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시세 초입의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수준. 이야. 이러면 좀 최악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러면 여기에서 들어갔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다 손절이 나와요. 순식간에.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이거 추세가 간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 급락해서 밀려버렸고 네. 그리고 다시 올라오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오세요. 근데 사자마자 또 바로 안 가고 밀리니까 손절을 2번 했네 이날.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이제 흐름이 되게 꼬이는 케이스, 되게 음. 화가 나는 케이스죠. 그렇죠. 근데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이렇게 짧게 손절 잘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기서 비중 베팅이 또 세게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게 또 되게 아플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빨리빨리 털고 이겨내야 이 4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계속 이제 심리 컨트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삼천대회 딜러님 이분도 수익률이 비슷해요. 468.72%. 이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분도 꽤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네, 꽤 비슷한데 이제 약간의 호흡의 차이, 호흡? 네, 길이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인데 오. 이분도 뭐 거래 내역 보면 뭐 하이닉스 당연히 있고요, 네. 뭐 로봇 관련주도 보이고 현대차도 있고 뭐 2차전지, 뭐 시장에서 되게 주도했던 뭐 주요 섹터들은 다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뭐 전력도 있고 뭐 우주 테마도 있었고 반도체 뭐 골고루 다 거래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입 추세를 잘 잡습니다. 초입을 잘 잡아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면 추세가 나온다. 음. 그 초입을 잘 활용하시는 분인데, 모베이스 전자가 첫 번째 종목이에요. 네, 특히 이제 시세가 좀 그 수익 기여가 좀 높았던 종목 중 하나가 네. 모베이스 전자라는 종목이었는데 네. 이 종목이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구간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 매매를 하셨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이 조금 깁니다. 그러네요. 네, 이분도 호흡이 좀 긴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분봉상 보면 1월 8일에 이제 상한가 간 첫날이죠. 상따했네요. 네, 상한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막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보통 갭이 뜨면 저거 다 판 거예요? 3분의 1만 매도합니다. 아, 제가 이 보니까 뜻이구나. 네,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건데 네. 보통 이 정도 올라가면 다 매도를 하기 마련인데 그쵸? 3분의 1만 매도를 하고 추세를 극대화합니다. 추세를 쭉 끌고 가서 두 번째 상한가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분의 1씩 또 판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부 다 매도를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초입의 매수를 잘 했으면 네. 중간에 일부만 익절을 하고 예. 그 나머지 추세를 쫙 최대한 극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셨다.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스타일을 좀 더 선호합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 네, 당일날 그렇게 사고 파는 것보다는 한 2, 3일 정도는 네, 좀 두고 보는 게 제 스타일에는 이 상승장에 좀 맞지 않나 싶어서 SK하이닉스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하이닉스도 보시면 이제 시기가 1월 말인 거 보니까 아마 예. 컨퍼런스 콜 앞두고 이제 실적 발표 음. 나오고 되게 뭐 지금 최대 실적 나오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넘는 요 구간에서 또 집중을 하셨다. 예.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네. 조금 길죠. 그러니까 앞선 분들은 그래도 한 10분, 20분 전에 끝났는데 네네. 이분은 아침에 그냥 매수를 해놓고 좋아요. 네, 쭉 기다립니다. 쭉 네. 기다려서 다음날 아침에 매도. 네, 그러니까 딱 매매가 많지가 않고 딱 정한 웬만하면 하루 정도는 넘겨서 본다. 좋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큰 추세가 있지만 이 큰 추세 안에서 하루 이틀에 딱 승부를 보는 식으로 네, 이렇게 매매를 하셨다. 근데 이분도 확실히 그 뭐랄까 프리장, 본장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네. 그걸 잘 활용하는 스타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장 초반에 매수를 한다. 네. 그런 컨셉이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직장인 분들에게 8시에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 종가 매매하는 경우에 네. 오히려 뭐 7시, 8시에 매수를 해서 팔아놓고 아침 출근할 때 네.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거래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오, 괜찮네요. 자, 로보는 어땠을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로봇 테마주로 이 구간을 잘 보시면 네. 이제 이전 고가를 넘기는 신고가 구간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웬만하면 이 신고가 구간의 거래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보시면 이제 이 앞서서 상한가 가기 전에 이 오전 구간에는 매수했다가 수익을 조금 확정하고 나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가니까 이거는 상한가를 가겠다 하셨는데 분할 매수를 막 하십니다. 네. 그리고 쫙 기다려서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갭이 떴을 때 네. 매도 광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이런 탄력이 좋은 종목들 초입에 그러네. 발굴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가져가시는구나. 네. 상따. 사실은 1월 같은 장이 계속 된다면 상따 이런 거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쵸. 웬만해서는 상한가가 잘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맞아. 보통 상한가 간 종목이 이틀 정도는 계속 탄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유동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뭐 감히 예측해 보건데 이분이 조금 더 수익률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좀 더 오래 네. 끌고 가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였잖아요. 1월에 네. 계속. 네. 한전산업은 그럼 어떻게 손절이 나왔나요? 네, 뭐 비슷한 거래를 반복하셨는데 네. 잘 보시면 이제 한전산업 한전 전력 그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약간 탈원전 정책을 갑자기. 네, 약간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네. 바뀌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세가 탄력이 나왔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상한가 근처,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를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선 거래랑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이 정도면 상한가 가겠다라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상한가를 다시 빠르게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네. 손절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네. 수익이 난 거는 하루 이틀 좀 길게 끌고 가는데 그쵸. 그 수익 끌고 가는 거에 비해서는 손절은 짧다. 네. 이분은 보면 볼수록 뭔가 다 되게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정도의 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런 느낌, 공감할 법한 네.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하루 안에 상한가를 안 들어가? 이게 이렇게 오래가? 그러니까요. 저 같아도 여기서 팔아요. 갈 거면 네. 빨리 가야지. 진작에 가야지. 네. 왜 네. 계속 못 가고 이렇게 힘이 빠지냐. 그러니까. 이러면 오늘 안에는 좀 어렵겠다. 음. 오히려 상한가에 들어갔으면 쭉 홀딩해서 네. 수익을 극대화하셨겠죠. 뭔가 제가 이분의 물론 실력엔 정말 털끝 발끝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되게 좋은 희망적인 그런 매매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접근 방식, 네. 이런 방식으로도 되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 이런 건 아이디어를 볼 수가 있죠.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계속 이제 비교하다 보면 수익을 낼 때 확실하게 낼 수 있다. 그런 게 되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유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삼천대회 딜런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대회 뷰렌님, 여기서부터는 수익률이 갑자기 2배가 뜁니다. 네. 800%가 넘어가는데, 근데 종목 수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벤치마킹 오. 하고 싶은 분 중 하나인데 오. 일단 종목이 많지 않다는 점도 되게 매력적이고 좋죠. 예. 확실히 그 선택과 집중 그리고 보시면 손절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1월에는 딱 찍어서 네. 끌고 가면 맞아요. 끝나요. 네, 이분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정해서 예. 그리고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다.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확실한 종목을 기다렸다가 그걸 해야 돼요. 딱 그것만 하고 다른 매매를 안 하세요. 오. 그래서 그걸로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끝내는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좀 배울 점이 많았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 네, 뭐 전고체 관련주였죠. 그쵸. 네, 특히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배터리로 되게 각광받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하면서 시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뭐 매매 구간은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추세가 강한 구간, 추세 구간에서 보통 매매를 하시는 타입이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가 간 날 매수를 못 하시고 그 다음 날 오히려 올라갈 때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판단을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네네. 일봉상. 그러니까 상한가를 이제 막 넘긴 구간인데 네. 내려갔다 올라올 때 이 정도면 더 간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딱 매수 한 번에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여기 빠질 때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기다립니다. 대단하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조금 올라올 때도 매도 안 하시고 여기서도 매도 안 하세요. 네. 그리고 23일 날,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4거래일째 매도를 하시는데 여기서 매도한 걸 보면 이제 아마 추세가 깨졌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난 고점에 매도할 목표가 아니라 음.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가 깨질 때 매도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필요한데,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고점 매도보다는 일단 추세가 잘 간다면
최대한 버티면서 홀딩을 해보고 예. 추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마 이제 이런 구간 음봉 나올 때 여기서 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쫙 끌고 가서 여기 고점은 매도를 못했지만 꺾일 때 여기서 매도를 했다. 사람들이 자꾸 정수리 여드름에서 팔려고 그래요. 네. 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지나야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네. 아, 그거에 대한 욕심이 미련이. 네. 참 버리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선택과 집중 그리고 딱 하나를 잘 잡았으면 그냥 쭉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여기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미련 없이 딱 내가 맞아. 멈출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배울 점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현대오토에버는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현대차가 크게 가면서 네. 현대차 그룹으로 또 굉장히 또 주목을 그렇죠.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고 제 기억에 이 종목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셨던 걸로 알아요. 아마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현대차가 조금 올라오면 이 종목은 더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였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뭐 매매 구간 일봉상 보면 뭐 누구나 공감할 지금 뭐 신고가 추세 구간 거래를 하셨고 이 종목도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거의 아침에 조금 올라올 때 네. 상승했네 그냥 초입에 그냥 삽니다. 음. 한 번에 사세요. 이분 특징이. 야 좋다.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냥 아, 올라가든 말든 추세 좋다. 네, 끌고 갑니다. 진짜 내 스타일이다. 네 일단 잘 잡았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추세 네. 끌고 가고 그 다음 날 매도를 하셨는데 매도도 아침에 뭐 그냥 급하게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충분히 확인을 하고 더 안 가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됐다 뭐. 네. 네. 근데 이게 수익이 꽤 큽니다. 이게 지금 거의 상승 여기 거의 초입에서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중 베팅을 세게 네. 했다시네.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안 하고 딱 원래 관찰하던 종목 안에서 그 종목이 갈 때 초입에 딱 사서 추세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800%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점점 이렇게 매매가 간결화되면 간결화될수록 좋은 것 같다. 아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막 뭔가 너무 사고 팔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게 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거래를 줄이고 빈도를 줄이고 오히려 가장 확실한 거에 그냥 내가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른 거래를 막 치고 빠지고 막 내가 계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네. 이걸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요즘은, 네. 별로 그렇게 어차피 내일이나 내일 모레의 추세는 이어질 맞아요. 텐데 예. 시장이 계속 유동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내일도 내 종목을 사줄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매도를 좀 천천히 뒤로 근데 변수는 네. 그거예요.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과연 명확하게 그런 상황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느냐의 싸움인데 아마 이런 분들은 과거에 추세장 경험치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예. 이런 장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아마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또 이런 장이 왔을 때 그 경험을 살려서 또 잘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LS 일렉트릭은 어땠나요? 네, LS 일렉트릭 뭐 실적 좋은 되게 전력기기 최근에 마찬가지로 AI 트렌드에서 되게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네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 넘어갈 때 많이들 공략하십니다. 뭐 회사 자체도 좋고 뭐 업황도 좋고 그래서 여기 신고가를 넘어가는 요 구간 또 이 구간에서 또 트레이딩을 많이 하셨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일 날 이렇게 1차 급등 나오고 눌릴 때 매수를 하십니다. 오. 이것도 한 번에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로 거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아마 정해놓은 그 가격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겠죠. 나는 이 가격 오면 사야지 예. 하고 그 가격을 딱 사고 그 이후로 뭐 변동이 있든 말든 편안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루, 이틀, 3, 4, 5거래일째까지 보고 이제 추세가 충분히 나왔다 판단하셨는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끝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만큼은 좀 있는 것 같네요. 한 4, 5일 넘지 않네요. 네, 웬만하면 그 정도까지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세가 한번 나오면 못해도 일주일, 2주일은 지켜보자. 지금의 추세는 간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종목이 뭐 더 계속 탄력이 더 강해지고 네네. 강해졌으면 좀 더 오래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지켜보는 살짝 것 같다. 꺾였으니까. 네. 좋습니다. 뷰레님 왜 이 포모님이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 어떤 고수가 하는 게 쉬워 보이면 네. 아 맞아. 그분이 맞아. 굉장히 진짜 잘하는 네. 거다. 되게 쉽게 한다. 근데 맞아. 보면 이게 거래 내용만 보면 왜 이렇게 그냥 사서 그냥 팔았네. 이렇게 그러네. 보이는, 네. 진짜 딸깍한 느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래일수록 되게 어려운 거래긴 하죠. 맞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게 맞아. 팔고 싶거든요. 그 안에 네. 들어가 있는 그 순간 1분 1초는 피를 말리는 1분 1초. 네, 저희는 이거 한 달을 그냥 요약해서 맞아, 보지만 맞아. 지금 이거를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예. 이거는 진짜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고수의 매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백리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분 뭐예요? 향남도깨비님. 엄청나죠. 2370%? 뭐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분 보통 백리그 보면 되게 짧은 엄청 네, 스케이핑 유형 생각하시는데 네. 또 그렇게 또 빠른 스케이핑 유형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20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확실히 또 그런 추세 안에서 네. 본인이 좋아하는 구간들을 확실하게 잘 끊고 나오는 걸 잘하시는 분이에요. 오. 근데 아무래도 백리그다 보니까 네. 아마 신형 미수나 이런 걸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었겠네. 네. 그리고 종목들도 보면 네. 대체적으로 뭐 대형주도 보이고 그러네요. 뭐 중형주, 소형주 뭐 가리지 않고 뭐 골골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 위주로 많이 하셨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시간도 보면 뭐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예. 뭐 장 끝날 때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삼표 시멘트. 네. 삼표 시멘트 이 종목은 뭐 그 부동산 관련 기억나요. 네, 성수동 관련으로 또 최근에 또 이런 테마주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산주 뭐 이런. 네, 그런 컨셉으로 또 주목을 받아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는데요. 네. 이 구간 자세히 보면 네. 급등하고 눌릴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아요. 이분도 좀 흐름을 좀 길게 보는데 예. 추세가 나오고 적당히 변동성이 줄어들 때 매수를 해서 쭉 기다렸다가 다음 그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유형. 예. 그러니까 호흡이 길죠. 백리그에서는 보통 막 뭐 5분 안에 팔고 1분 안에 팔고 막 그런 게 많았을 텐데 그러네요. 이분은 또 그렇게까지 또 빠르진 않다. 뭐 1시간 넘게 봤어요. 네, 그래도 뭐 몇 시간 이상 추세를 보면서 가는 유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구간에서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밑에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도 보면 이 종목도 변동이 큰 종목이었고 스페이스X 지분 관련 종목이다라고 해서 그쵸. 네,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뭐 일본 구간들은 이제 계속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구간에서 거래를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신고가를 넘고 거래 대금이 많은 구간들을 예.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매매가 되겠죠. 재밌는 거 보면 이제 아침에 시세가 한번 나왔고 예. 이제 눌렸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구간인데 아마 이제 이 앞에 구간을 넘기는 걸 좀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 타점이 네. 딱 거기네. 네, 한 17% 상승 구간 쪽에서 한번 매수하시고 네. 이분도 그냥 쭉 끌고 갑니다. 상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1분 단위로 뭐 그렇게 급박한 매매보다는 그래도 좀 몇 시간, 하루 정도의 추세는 보면서 간다. 대신 이제 뭐 비중을 확실하게 좀 많이 실으시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좀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 좋습니다. 밑에는 삼성 SDI. 야, 네, 백리그인데 삼성 SDI가 나오네. 네, 대형주도 뭐 가리지 않고 네. 매매를 하시고 뭐 삼성 SDI 이제 이 배터리 쪽으로 이런 고가 넘길 때 매매를 하셨고요. 뭐 여기도 분봉상 보면 아침에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옵니다. 네.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짧게 매매를 끝낸 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안 밀리니까 네. 이거는 더 간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짧게 매매를 하셨지만 추세가 안 깨지니까 매수를 해서 이후는 또 쭉 끌고 길게 네, 거의 하루 이상 끌고 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매도로 끝낸다. 그러니까 짧게 매매도 하지만 좀 길게 매매하기도 한다. 이거 뭐 거의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트레이더분들의 공통점은 그냥 추세가 나올 종목을 잘 찾은 다음에 맞아, 거기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구간만 잘 먹고 나온다. 예. 그러니까 길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그냥 딱 짧게 그냥 딱 그 구간만 끊고 나오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추세가 나온 종목들을 잘 선별한다. 좀 그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손절도 한번 네. 보시죠. 미래에셋증권.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거래를 하시지만 이제 손절은 또 어떻게 네. 하시나 보면 이제 미래에셋증권 또 최근에 또 되게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 예. 뭐 그 증권주기도 하지만 스페이스X 그렇죠. 관련주죠. 네, 모멘텀을 또 잘 받고 있어서 뭐 일봉상은 뭐 어김없이 신고가 구간 매매를 하셨고 네. 보시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또 이분 확실히 손실은 작게 가져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앞선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서 매수를 했는데 이제 매수가를 위협하니까 여기서 또 짧게 끊어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또 비중을 확대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흐름이 좀 안 나오니까 아마 이런 저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손절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봤을 때 수익이 좀 나온다 싶으면 웬만하면 하루 이상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수익을 좀 잘 안 준다. 이러면 그냥 빠르게 그냥 끊고 오히려 차라리 다른 종목 새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깔끔하게 또 끊어내셨고 유일 로보틱스까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유형도 이제 손절 케이스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뭐 신고가 구간 거래를 하셨지만
보시면 이제 이 경우에 종가에 매수를 하십니다. 네. 거의 이제 오후 시간대, 저녁 시간대 매수를 하셔서 아침까지 이제 나눠서 매수를 하지만 이제 이 매수가를 위협해서 아래를 깨고 내려가니까 네. 손절 1차 손절을 하고요.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 그러게요. 이후로 정말 많이 빠집니다. 조금 아쉽네요. 네, 이거. 아마 좀 더 지켜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저가를 그냥 깨버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셨는지 여기서 끊어내고 이제 매매를 마친 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점에서의 이 변동성은 분명히 약간 변수가 되네요. 그쵸. 이렇게 고수분들에게도. 그렇죠. 모든 거래가 다 이렇게 추세가 예쁘게 나오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세가 예쁘게 나오면 여기서 최대한 수익을 잘 뽑아내면 되는 거고, 네. 내가 생각한 대로 빠르게 수익을 잘 안 준다. 그러면 시장 좋은데 굳이 이거 계속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나? 그냥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가면서 수익을 쌓아간다. 그래서 아마 오늘 유형들은 다 수익을 쌓아가는 유형들. 네. 하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서 쭉 굉장히 장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예.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정도 계속 회전율을 높여가면서 수익을 쌓아가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신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왜 1월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막 코스피가 5천 가고 이러니까 네. 뭐 코스피는 5천인데 뭐 개인 투자자들 계좌는 다 뭐 마이너스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 되게 벌 사람만 벌었다라고 하던데 그런 거에 안 휘둘리고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꼭 이런 장이 아니더라도 뭐 하락장이 오더라도 또 막상 그쵸. 또 하락장에 또 잘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시장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뭐 이게 사람마다 다 전략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전략, 성과 그런 것들은 잘 알고 그냥 자기 잘할 수 있는 시장에 좀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2월은 조금 달라질까요? 상황이 요즘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는 명확한 거는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 많다. 그러게요. 거래 대금은 아직 많다. 예. 그러니까 증시 예탁 자금이 지금 뭐 100조 넘겼다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대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락을 하면 하락한 대로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변동성이 있을 거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또 지금 또 이런 변동성이 있을 거고 뭐 어찌 됐건 트레이딩의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넘어오는 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유동성장의 그 특성을 그대로 시장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2월에도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와 함께 그 리뷰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1월 트레이딩 분석센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